치실을 하면서 잇몸에 피가 나지 않을까? 피가 나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피가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오늘은 치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실 때문에 잇몸과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치실 사용 습관과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좋은 치실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치실을 왜 써야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칫솔로 양치질을 잘하고 있는데 치실까지 써야 하나? 벌써 입이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치실이 칫솔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칫솔질을 하는 이유가 충치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일 텐데요. 물론 잇몸병 예방도 목적이 있죠. 치과에서 환자분들 검진을 해보면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치아의 씹는 면도 아니고요, 치아의 바깥쪽 면도 아니고요, 바로 치아와 치아가 만나서 맞닿는 부분, 인전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충치 치료 방법에서 인레이와 레진을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전면 충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면서 나중에 치아에 구멍이 뻥 뚫려야 알아차리게 되는 무서운 놈인데요. 이 치아가 맞닿는 부분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치실이에요.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설명드린 치간 칫솔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치간 칫솔 또한 치아가 완전히 닿아 있는 부분은 솔이 비집고 들어가서 닦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치실을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맞닿는 부분으로 통과시키면서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치태들을 제거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칫솔만 믿고 치실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치실을 한 번만 사용해보세요. 치아 사이에 치실을 그냥 넣고 뺄 때마다 묻어나오는 그 치태에 깜짝 놀랄 거고요. 또 거기서 나는 냄새도 무시 못해요. 아, 이래서 내가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났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칫솔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제대로 닦아주지 못하다가 치실로 그 사이를 닦아주게 되면서 염증이 있어서 부었던 잇몸에서 피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이유로 치실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하고요. 치실 사용의 잘못된 습관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실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꽂기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일 텐데요. 치실을 잇몸 쪽으로 수직으로 내리꽂으면서 통과시키게 되면 고무줄처럼 텐션이 걸리면서 잇몸을 꽝 하고 꽂히게 되면서 일단 엄청 아프고요. 멀쩡하던 잇몸도 베이고 막 피가 나게 되고 상처로 인해서 없던 염증도 생기게 되고, 반복적으로 이런 상처는 잇몸을 내려가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아 사이에 푹 넣고 바로 빼기입니다. 물론 치실을 안 하는 것보다는 치아 사이를 한번 통과시켜 주는 게 훨씬 낫기는 합니다. 하지만 치실을 넣은 김에 치아의 옆면도 닦아주면서 빼주면 훨씬 좋겠죠. 그냥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치아 2개 사이를 한 번에 대충 훑기입니다. 치아 2개는 서로 별개잖아요. 각 치아의 옆면을 따로따로 닦아줘야 해요. 그럼 올바른 치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을 때 부드럽게 톱질하듯 넣어주는 겁니다. 치아가 맞닿는 면이 약간 느슨한 경우에는 치실을 그대로 넣어도 잘 들어가는데, 엄청 타이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타이트한 경우에는 그냥 밀어 넣어서는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무리해서 그대로 넣으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튕겨 들어가면서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타이트한 치아 사이는 미세하게 톱질을 하듯이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천천히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때도 톱질하면서 넣은 치실이 잇몸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치실할 때 톱질하듯이 하지 말라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는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은 다음에 톱질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혹시 넣을 때도 톱질을 하지 말고 그대로 넣으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넣을 때는 톱질을 살살 하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2단계, 치아의 옆면을 C자 형태로 감싸고 쓸어내리기, 쓸어 올리기입니다. 일단 치실을 넣었으면 치실을 치아 옆면에 C자 형태로 밀착을 시켜서 위에서 아래로 쭉 쓸어내리고 쓸어 올려줍니다. 반대쪽 치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C자 형태로 치아를 감싸면서 치실이 위아래로 쓸어 올리고 쓸어내리고 똑같이 시행을 해주시고요. 쓸어내릴 때 잇몸에 어디까지 쓸어내려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네,
제 앞니이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잇몸 안쪽으로 치실이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잇몸 질환이 있으시거나 잇몸이 이미 좀 내려가 있으신 경우에는 치실이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잇몸 쪽으로 밀어 넣어서 상처를 주지 마시고요. 들어가는 데까지만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임플란트 치아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깊어요.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연 치아의 뿌리보다 더 얇고 잇몸 깊숙이 이제 심기 때문인데요. 어금니를 임플란트로 대체한 경우에 특히 더 심해요. 어금니는 치아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치실을 넣고 잇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임플란트의 어금니라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가 임플란트 뿌리 부분, 그러면은 여기가 다 잇몸 안쪽으로 치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 치실을 넣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 안쪽까지 임플란트 뿌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쑥 넣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음식물도 많이 껴가지고 잇몸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치아 밑부분으로 치실이 한참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잇몸 살짝 안쪽도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3단계, 뺄 때도 부드럽게 톱질하듯 살살입니다. 자주 있는 일인데요. 치실하다가 금으로 떼은 게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사용하는 세라믹 인레이는 치아와 화학적으로 접착, 본딩이 가능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화학적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금과 치아 사이에 미세한 시멘트 층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고정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금덩어리를 치아 사이에 그냥 꽉 끼게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합착, 세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지 형태가 잘 나오지 않게 골드 인레이나 온레이를 한 경우에는 치실을 뺄 때 금이 들어 올려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씌워놓은 크라운도 치아가 너무 이렇게 산처럼 깎아져 있다던가 유지 형태가 잘 나오지 않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실을 하다가 골드 크라운 아래쪽에 걸려가지고 같이 딱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복물이 있는 부분은 치실을 넣으신 다음에 위로 이제 빼지 마시고 이제 옆으로 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치실을 넣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시거나 안쪽으로 빼시거나요. 그렇게 옆으로 좀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복물이 있는 경우, 특히 금이 있는 경우에는 뺄 때도 부드럽게 톱질하듯이 살살 빼시거나 옆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4단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모든 치아 사이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마치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신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치실을 하면서 잇몸에 피가 나지 않을까? 피가 나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피가 나는 이유는 잇몸에 염증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잇몸 염증 때문에 잇몸에 혈관들이 충혈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부어 있는 거죠, 빨갛게.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혈관들이 터지면서 피가 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치태도 있고 치석도 있고 하면서 잇몸 염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니까 치실을 이용해서 당연히 그걸 제거하면서 피가 나더라도 일단 깨끗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상처를 일부러 내진 마시고 피가 나더라도 반복적으로 치실을 매일 해주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피가 나는 빈도와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깨끗하게 해주시면 잇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다음에 치실할 때는 피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가 나더라도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가 치실을 사용할 때 말고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도 치간 칫솔을 살짝 넣었다 뺐는데 피가 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 부분이 깨끗하게 안 닦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살살 했는데도 피가 나는 경우라면 이게 잇몸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살살 부드럽게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잇몸 염증 때문에 피가 났던 부분이 조금씩 피가 나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니까 잇몸이 이게 확 내려가지 않고요. 다시 힐링이 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 치실을 하면 잇몸이 내려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가 나더라도 치실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좋은 치실은 어떤 치실일까요? 먼저 아주 얇은 실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왁스로 코팅이 된 치실이에요. 이런 치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럽게 치아 사이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올 풀림이 적은 제품이에요. 품질이 안 좋은 치실은 마찰에 의해서 올이 바로 풀리고 너무 쉽게 끊어집니다. 그렇게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만 올이 풀려도 바로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치아 사이에 공간이 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꼭 같이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제가 전에 치간 칫솔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도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사용해도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치실만 사용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치실은 잘 쓰면 잇몸을 살리고 잘못 쓰면 잇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치실을 사용하신다면 잇몸 건강은 확 달라져요. 궁금한 치아 상식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치아를 만듭니다. 오늘도 치아를 지키는 선택 치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